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형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의 순정 카오디오 특성과 스피커 교체, 특히 센터 스피커 교체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산 하이클래스 전동 부메스터와 중국산 부메스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바흐 차량이 입고가 됐을 때 기존 S클래스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기존 S클래스와 달라진 점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귀로 들었을 때 실제 데이터를 측정을 했을 때도 뭐 큰 차이가 없었고요. 실제 차주분은 소리를 작게 들으시는 분인데 소리를 작게 놓고 틀었을 때 이 센터 스피커 소리에 문제가 있어요. 센터 스피커 소리가 트위터나 미드 레인지에 비해서 좀 너무 큰 느낌이 들죠. 볼륨을 크게 틀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작게 틀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고음 소리가 너무 작은 문제점, 그런 문제가 있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RT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톤 컨트롤은 다 0으로 놓고 차주분이 들으시는 볼륨 아주 작게 듣고 있잖아요. 이래 작은 볼륨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이제 순정 스피커 RTA 데이터예요. 벤츠, BMW 똑같이 중역대에 굉장히 큰 딥이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Hz 사이 이런 큰 딥이 있는데 이 대역이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드레인지와 서브우퍼의 크로스 포인터예요. 위상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서브우퍼의 위상이 안 맞는지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상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대역대는 이렇게 큰 딥이 있는 이 대역대를 아무리 고가의 스피커를 달아도 교체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상이 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벤츠나 BMW는 이 중역대의 딥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DSP가 있어야지 돼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에서 3kg까지 레벨이 3kg 이상의 고음 레벨보다 높아요. 볼륨을 작게 놨을 때 이거는 고음을 높일 거냐, 이 고음 대역을 높일 거냐, 아니면 이 중고역대를 낮출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 시간은 스피커 튜닝을 통해서 스피커 교체를 해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S클래스의 스피커 위치를 한번 볼게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메스터가 기본적으로 부메스터 3D는 옵션 사항이지만 부메스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메스터가 들어간 차량은 도어와 조수석 하단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6.5인치 서브우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부메스터 옵션이 빠지고 출고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전석에는 미드 서브우퍼가 없어요. 조수석에만 서브우퍼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카오디오 순정 카오디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음이 너무 작아요. 도어에 미드레인지와 4인치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달려있어요.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는 스피커의 순정 위치로 봤을 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어의 상단, 뭐 더 이상 뭐 올릴 수 없을 만큼 최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 트위터도 미드레인지와 가깝게 붙어 있죠. 이런 특성이 소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아요. 다만 S클래스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S클래스 앰프는 트렁크에 있는데 뭐 2억이 넘는 차량이면 당연히 미드레인지나 트위터, 서브우퍼의 풀 멀티로 구성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부메스터 3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풀 멀티가 아니에요. 앰프에서 싱글 와이어링으로 나와가지고 미드레인지 연결돼 있고 요 같은 배선이 트위터에 연결돼 있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에 하이패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가 뒤에 설명해 있지만 대략 300Hz 정도 되는데 하이패스도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풀 멀티는 아니지만 미드레인지가 로우패스도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가 하이패스도 있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도 있지 않아요. 그냥 풀 레인지로 나오고 미드 레인지에만 하이패스를 위한 콘덴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S 클래스와 E 클래스는 방식이 전혀 틀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피커를 교체할 때 패시브를 연결하는 방법, 패시브를 세팅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거는 4인치 순정 4인치 미드 레인지예요. 여기 보면 뭐가 달려 있냐면 코일이 달려 있어요. 이 클래스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콘덴서가 달려있어요. 코일 같은 경우에 로우패스 역할을 하죠. 순정 앰프에서 300 하이패스가 돼서 출력이 되고 이 코일이 로우패스 역할을 해요. 사실은 순정 미드레인지나 미드우퍼는 반드시 로우패스 필터가 필요한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로우패스 필터를 할 때 코일이란 부품이 필요한데 이 코일의 문제점이
이제 가격도 비싸지만 주변의 전자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의 전자기기에 영향을 받아서 노이즈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로패스 필터, 즉 코일은 필요해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패시브 없이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에 맞게 주파수를 커팅해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쉬운 점은 뭐냐, 이 코일이 현재 보면 공신 코일이 아니에요. 철심 코일이에요. 철심 코일. 철심 코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장점은 뭐냐면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고 가격이 싸요. 근데 철심 코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특성을 너무 많이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앰프의 출력을 낮춰버리는, 다운시켜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철심 코일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콘덴서로 1차 하이패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차 필터가 벤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1차 필터만 써도 충분해요. 만약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멀리 있는 차량이다, 뭐 BMW 그런 차종이겠죠.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차 필터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리가 발 밑에서 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 더 가능한 많은, 상단에 있는 트위터에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1차 필터로는 한계가 있죠. S클래스에 센터 스피커를 설치할 때 정말 많은 부분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 차가 S클래스다. 근데 센터 스피커를 교환을 했어요. 근데 센터가 너무 크게 나는 차들이 있어요. 정말 센터밖에 안 들려. 트위터나 이런 거는 들리지가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S클래스에서 스피커를 난 교체를 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센터 스피커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S클래스의 센터 스피커는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이스 코일이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왜냐하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스피커 한 개로 음악 소리도 재생을 하고, 우리가 SOS 버튼을 눌렀을 때 통화 버튼도 여기서 나게 하는 스피커예요. 이렇게 듀얼 보이스로 되어 있는 센터 스피커들은 싱글 보이스 코일에 비해서 음압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의 앰프를 연결을 했을 때 소리가 작게 들리죠. 하나는 SOS용, 하나는 음악용 이렇게 있는데, 이 센터 스피커를 설치할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센터 스피커를 이거를 제거를 해버린다.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요. SOS 경고등이. 그래서 지금 이 센터 스피커가 임피던스가 대략 한 5옴 정도 되는 스피커인데, 간혹 가다가 그 경고 메시지를 없애려고 별도의 조그마한 내비용 스피커를 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5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진단 커넥터에다 꽂으면 무조건 월 펑션이 뜹니다. 반드시 센터 스피커를 교체할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이 SOS 에러 메시지를 뜨게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앞에도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센터 스피커, 듀얼 보이스를 가진 이 센터 스피커가 인풋 감도가 낮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순정 앰프에서 센터 쪽으로 고출력으로 출력을 내보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인풋 감도가 높은 일반 애프터마켓용 센터 스피커를 연결을 한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센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스피커를 교체하기 전에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구형 S클래스하고 똑같아요. 뒤에 설명을 했지만 이 빨간색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로 보내지는 신호, 그러니까 앰프에서 스피커로 보내지는 신호고, 이 파란색이 서브우퍼로 보내지는 신호예요. 지금 크로스 포인트가 300이죠.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300 하이패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브우퍼는 300 로우패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드레인지와 센터 스피커의 출력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센터 스피커 쪽이고요. 파란색이 미드레인지인데 최대 10dB 차이 나요. 10dB면 앰프 출력으로 8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로 순정 앰프에서 출력을 미드레인지나 트위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출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알가리로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센터 소리만 너무 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차량이 교체한 스피커는 앞에 쪽에만 5개를 교체를 했어요. 센터 스피커, 뭐 가장 많이 설치하는 포칼 거 3W2P, 트위터와 미드 우퍼는 미드레인지는 포칼 ES100K를 설치를 했어요. 국산 하이클래스 전동 트위터를 설치를 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국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 ES100K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패시브는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설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가 지금 300 하이패스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ES100K용 패시브에는 패스 역할을 하는 필터가 들어있어요. 2차 필터로. 여기 보면 220 마이크로패러드하고 이 공신 코일이 하이패스 역할을 하는 건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00 하이패스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패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반드시 풀로 놓으셔야 돼요. 지금 사진처럼. 근데 E클래스는 전혀 다릅니다. E클래스는 순정 오디오에서 미드레인지로 하이패스가 돼 있지 않아요. 풀레인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이패스 필터를 해주는 스위치를 밑으로 제껴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음이 좀 과한 음악을 틀었을 때 이 클래스에서 미드레인지에서 벅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스피커가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클래스는 스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하이패스 역할을 해주는 이 필터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게임 트위터는 하이클래스 전동 부메스터 전동 트위터에 장착을 해주고요. 미드레인지는 벤츠 전용 브라켓을 써서 고정을 해줍니다. 사진처럼 브라켓을 써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기본 방진을 해주고요. 패시브를 설치하면서 모든 배선은 이제 면 테이프 처리로 해서 이제 순정처럼 깔끔하게 설치를 해주고요. 부메스터 전동 트위터도 기존 트위터를 제거를 하고 고정을 해주면 돼요. 전동 트위터 설치할 때도 면 테이프 처리를 해줘서 순정화 작업을 해주고요. 국산 하이클래스 제품이 중국산하고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산 하이클래스 제품은 캔 방식입니다. 순정 부메스터 전동 트위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반면에 중국산은 ACC 반응을 하기 때문에 키를 온했을 때 작동을 하고 키를 껐을 때만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산 하이클래스 제품은 캔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드에서 반응을 하죠. 키 온오프는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고 오디오 전원과도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오디오 뮤트 신호하고도 반응을 합니다. 다만 이 뮤트 신호 반응 여부는 연식에 따라 뮤트 신호가 작동 안 하는 차량도 있어요. 그거는 차에서 뮤트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작동 소음이 굉장히 작습니다. 순정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작동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동영상처럼 뮤트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뮤트 신호는 연식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순정 오디오의 전원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연식에 관계없이. 작동 소음을 보시면 순정보다 더 조용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한눈은 온통 네 생각에 든 지금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S클래스의 센터 스피커를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터 스피커를 알가리만 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L패드 없이 센터 스피커만 교체하고 RT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파란색이 이제 순정 데이터고 이제 빨간색이 교체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최대 10dB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센터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역이 1kHz에서 4kHz 대역이 귀에 우리 청감사 가장 민감한 대역인데 이런 부분에 피크가 있으면 귀가 아파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볼륨을 좀만 높여도 귀가 너무 아픕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순정 앰프에서 센터 측으로 굉장히 높게 고출력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정 앰프에서 센터 측으로 가는 출력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부품이 저항이죠. 자, 저항으로 음압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결 저항을 쓸 거냐 L패드를 쓸 거냐 그 부분인데 직결 저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를 날려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L패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가 시멘트 저항, 권선 저항이라고 하죠. 권선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저항에 인덕턴스 성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피커의 특성을 변화시켜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메탈 필름 저항으로 L패드를 써서 음압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L패드 같은 경우에는 직결 저항 하나, 병렬 저항 하나가 들어가죠. 다음 L패드의 장점은 뭐냐면 스피커의 특성을 전혀 변화시키지가 않아요. 자, 사진처럼 직결 저항으로 하나 저항값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병렬로 연결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스피커의 특성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몇 dB로 감소를 시킬 거냐 RT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값을 바꿔줘야 돼요. 직결 저항과 병렬 저항의 값을 조금씩만 바꿔도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납니다. 튜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센터 스피커는. 자, 그 값이 결정이 되면 완벽하게 조립이 되는 거죠. 흡음 처리를 해서 잡소리도 예방을 해주고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는 거는 RT 측정을 통해서 결정된 저항 값으로 L패드를 만들어준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L패드를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순정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량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6dB L패드를 걸어줬는데 파란색이 순정이고요. 빨간색이 센터 스피커와 ES100K 스피커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측정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역대 피크와 탭은 개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300Hz 오히려 내려갔죠. 이거는 위상이 맞지 않는 주파수만 변했을 뿐이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2km 이상부터는
데이터가 많이 좋아졌죠. 자, 2km부터와 2km에서 4km까지가 이제 센터 스피커가 작동하는 구간인데 이제 마이너스 6dB LPD를 걸어주면서 2km에서 4km까지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4km 이상부터가 이제 트위터가 재생되는 구간인데 지금 뭐 순정보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주분은 볼륨을 굉장히 작게 듣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정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만족하시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톤 컨트롤로 원하는 소리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의 톤 컨트롤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음톤, 중음톤, 저음톤이 있는데 각 톤이 작동하는 주파수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고음톤을 조절을 했을 때 작동하는 구간이 얼마냐면 2.3kHz부터 작동을 합니다. 2.3kHz 주파수가 레벨이 변합니다. 자, 중음톤 같은 경우에는 200Hz에서 4.5kHz가 변해요. 결국은 2.3kHz와 4.5kHz가 서로 중첩이 되는 거죠. 고음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88Hz 이하만 작동을 합니다. 이 구간은 서브우퍼만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음을 올리고 내리면 미드레인지 쪽은 전혀 변화가 없고 서브우퍼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 작동 여경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RTA 데이터를 보면서 각각을 얼마로 조절을 해야 할지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종안이 뭐냐? 베이스는 0으로 놓고 미드는 마이너스 2, 트래블은 플러스 2로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안이에요. 500에서 600 구간이 좀 전에는 피크로 보였지만 지금은 피크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4km 이상이 레벨이 거의 비슷하죠. 파란색 선을 기준선으로 본다고 하면 봤던 중역대와 고역대의 톤값을 조절하면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데 이런 특성은 소리를 좀 작게 틀었을 때 순정보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소리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큰 딥이 있어요. 중역대에 두툼한 소리를 재생하는 구간이죠. 그다음에 중고역대의 딥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딥들은 절대로 스피커 표현만으로는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딥들을 완벽하게 개선하려면 반드시 DSP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